이후엔 여러분들 순수한 대입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 즉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대입을 하면 당연히 할 게 없죠. 최대한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을 하신다면 이제는 뭐가 생기고 할 게 생기고 계산해 보시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끝난 친구는 다음 장 갈게요. 자, 다음 장이 날선 유형 9번인 아까 저희가 스타트에 나온 적 있는 변형식 관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뭔가 거꾸로 왔다 갔다 좀 뭔가 이런 결과물을 주고 이제 변형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봐라. 자, 그런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시간 관계상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이제 이런 변형식들을 좀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죠? 자, 밑에 있는 유형 10번은요. 저희 날선형 스타트 마지막 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있던 두 문제 모양 만들기 두 번째 기억나세요? 자, 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이번엔 제가 75번을 한번 풀어볼까 해요. 자, 이 문제는 약간 아까 문제랑 반대 상황을 준 것 같아요. 이렇게 거꾸로 결과물을 주고 예구해봐라. 뭐 그런 문제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번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릴게요. 뭐 매번 하는 말이지만 이런 왔다 갔다 문제는 그럼 원래 하던 걸 고찰해 보는 거야. 원래 이 문제 어떻게 풀었더라? 를 고찰해 보시면 이제 그냥 하던 대로 가다 보면 풀리는 문제긴 해요. 이것도. 자,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자, 아까 위에 있는 사실 여기 위에 있는 77번 같은 게 저희 아까 다른 교재에 있던 어디 있죠? 이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얘를 주고 이 모양을 만드는 뭔가 느낌 오시죠? 뭐 하면 될지. 근데 이번 문제는 반대로 이 친구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게 3이래요. 그리고 저희한테 저거를 구해봐라 라고 나왔고 이 친구를 조금 더 간단히 해보시면요. 할 게 있잖아요. 원래 수학은 할 게 있으면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즉 느낌 와? 아, 포인트는 얘를 구하는 거구나. 지금부터 얘를 제 맘대로 뭐 대문자 A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쩌면 왔다 갔다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두는 순간 아까처럼 모양 만들기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요 모양이 필요하니까 자,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하자? 느낌 오시죠? 요걸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저걸 한번 곱해 보시면요. 자, 분모는요. 3의 2a 제곱 마이너스 1분의 분자는 3의 2a 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이게 지금 3이라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a라고 있기 때문에 얘랑 같은 말이 뭐다? a 빼기 1분의 a 플러스 1이 되고 요 간단한 유리식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고1 때 유리식도 배웠습니다. 양쪽에다가 이 친구를 곱해주시면요. 분배까지 할게요. 이렇게 되고 2항에 보시면 이렇게 되고 그럼 A가 얼마다?
2가 됩니다. 아, 얘가 2였구나라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당연히 얼마다? 2분의 1이 되겠죠. 요 마이너스의 의미를 꼭 기억하세요. 요 마이너스는 밑을, 그러니까 주어진 수를 역수치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 이 되고 두 개를 더해보시면 얼마? 2분의 5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런 느낌의 풀이가 생길 거니까, 그래서 어쩌면요 큰 의미에서 수학도 암기 과목인 거야.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냥 외워버렸어요. 항상 이런 문제 이렇게 풀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위에 있는 문제는 아까 제가 동욱이가 질문 나온 요 문제 기억나? 지난번 숙제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데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가 오히려 쉬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오히려 저희 스타트에 있던 그 문제입니다. 이거 줄 테니까 예구해봐라. 모양 만들기를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부터가 저희 스타트에 없는 문제고요. 남은 시간 유형 3개를 빠르게 보고 일단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일단 이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별표 하나 치고요. 시험 문제인데요. 좀 미리 말하자면 저희가 뒤에서 이제 로그라는 걸 배워요. 이번에 로그라는 새로운 걸 배울 건데 그거를 배우고 이 똑같은 문제를 보시면 조금 더 쉬운 풀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똑같은 문제를 지수로도 풀 수 있고 로그로도 풀 수 있는데 지수로 풀 때는 조금 이제 이게 생각보다 하드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한 문제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꼭꼭 씹은 다음에 바로 밑에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한번 연습할 시간 드릴 건데 자, 이 문제는 제가 이런 말 종종 하죠. 이 문제는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한다면 이 문제 어떤 포인트가 되는 흐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흐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요 어쨌든 뭔가 딱 보면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싶은 포인트가 있단 말이야. 그 포인트까지만 갈 줄 안다면 돼요. 그 다음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잘 들어봐. 자, 문제 한번 읽어볼 시간 드릴까요? 뭐 한 줄짜리인데 이게 보통 처음 보면 많이들 어려워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는요 아주 유명한 문제니까 기본 세팅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두 실수 x, y에 대해서 이거일 때 뭐야 이거? 이거일 때 마지막에 이거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특징이 뭐냐면 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뭔가 간단히를 하고자 해도 이미 간단해. 솔직히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이미 간단해요. 그렇잖아요. 뭐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이 문제는요 기본 세팅부터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기본 세팅이랑 그 다음에 한 포인트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따라갈 힘이 생깁니다.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자, 필기할게요. 이 문제 하단에다가 깔끔하게 필기해 두세요. 기본 세팅은요 일단 요 파란 색깔을 먼저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암기 포인트.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중2 때 연립을 배우는데요. 이것도 어쩌면 연립 방정식의 모양 중 하나거든요. 이거를 먼저 분리해야 돼, 분리. 어떻게? 맨 앞에 거랑 맨 뒤의 숫자랑 가운데 거랑 맨 뒤의 숫자를 먼저 분리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12 말고 2x는 3y는 안 돼요. 원래 연립은 그게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 안 합니다. 숫자를 한 개 꼭 끼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어서 해야 될 내용이 뭐다? 자, 그 다음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은요 어쩌면 약간 모양 만들기인가요? 자, 뒤에 있는 얘를 보면요 자, x분의 2가 필요하잖아. 저희는 지금부터 x분의 2를 만들어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자, 하나 보여드려요. 아까 우리가 오늘 수업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양쪽식에다가 x분의 2제곱 하면 일단은 이거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는 그 분수를 이용하면 사실은 너네가 원하는 모양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론상은. 한 번 더. 그럼 밑에 있는 친구도 우리는 y분의 1제곱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럼 양쪽씩에다가 뭐를? 그냥 y분의 1제곱을 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거의 다 왔죠. 즉 얘네들이 알고 보니까 어디에? 얘네들이 알고 보니까 지수 자리에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요거야. 자, 어쩌면 이게 지금 필기하자면 두 번째 포인트고요. 기억해야 돼. 세 번째 포인트는 요거에 대한 고찰이야. 우리가 지수끼리 더할 때는요. 보통 언제다? 지수끼리 더한단 말은 얘네 둘끼리 곱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네 둘끼리 곱해야지 지수끼리는 더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한 포인트는요. 왼쪽끼리 곱하고 오른쪽끼리 곱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끼리 곱해보시면 12가 나오고요. 오른쪽끼리 곱하시면 지수 자리에 마지막에 문제에서 묻는 이 모양이 그대로 생겨요. 요 자리를 묻는 문제예요. 그리고 자, 왼쪽은 여기가 1제곱이니까 정답 아시겠죠? 정답은 얘가 1입니다. 정리해보세요. 그냥 되게 잘 짜여진 문제예요. 이 문제는 느낌 오시겠지만 처음에 맞추는 친구가 거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유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유는 이렇게 뭔가 세팅부터 해서 따라가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문제 있잖아. 가끔 한번 틀리고 배우는 문제. 그런 문제예요. 자, 요 느낌을 꼭 기억해봐. 자, 기본 세팅은요. 보통 숫자가 하나 있을 겁니다. 걔를 낀 상태에서 분리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있는 마지막에 묻는 걸 모양을 만들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번 하고 있는 저 지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분수를 이용해서. 분수. 그래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기가 더하기로 끝나려면 고차를 좀 해야 돼. 더하기로 끝나려면 곱하기로 가야겠구나. 그럼 만약 문제에서 빼기로가 나왔다면 나누기로 가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식의 고찰 필기할까요? 어떤 그런 식의 고찰을 좀 해서 곱할지 나눌지를 결정해서 이렇게 끝내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7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에 있는 79번 문제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볼 시간 2분 드릴게요. 얘는 좀 중요한 문제야. 얘는 실제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고 저희가 쌤 로그 가면 쉽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은 너네 취약점을 알아요. 만약 문제에서 어떤 빈칸 채우기로 혹은 서술형 문제인데 이렇게 풀래요. 지수를 이용해서. 어쨌든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자꾸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더 익숙해지면 안 돼요. 원래 수학은요. 돌아가는 거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뭔가. 자, 밑에 79번 풀어볼게요.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자, 혹시 이 문제에 정답 나온 친구 있으실까요? 혹시 뭐 정답 나온 친구 있나요?
혹시 나온 친구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게 정답이 예쁜데 혹시 나온 친구 없어요? 한번 채팅창에다가 뭐 나온 친구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아무도 없나요? 나온이 맞았네요. 자, 저렇게. 그러니까 요거 몇 번만 해보시면요. 나름의 또 느낌이 옵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이번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그나마 친절한 문제예요. 이렇게 쪼개주고 있거든요. 원래 이 쪼개는 것부터가 이 문제의 출발인데 그나마도 친절하게 쪼개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아까 배우신 대로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8이 2의 3제곱이에요. 즉 요걸 이해했다면 이거 만드실 때 그냥 양쪽에다가 뭐를 x분의 1제곱을 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x분의 3제곱이 요 자리에 만들어집니다.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여기에 y분의 2제곱 필요하니까 양쪽에다가 y분의 2제곱을 해주시면 요 자리에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요. 주의할 점은 마지막에 빼기로 끝나야 돼. 즉 빼기로 끝내겠단 말은 양쪽식을 나누기로 가져야 됩니다. 자, 왼쪽 한번 나눠보시면요. 6 나오고요. 오른쪽에 이제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는 뺄셈이거든요. 이렇게 갑니다. 그쵸? 잠깐만요. 잘못했나? x분의 1제곱 sorry. 여기 제곱이 빠졌다. y분의 2제곱인데. 그래서 여기 여러분 9가 됩니다. 9가 되고 나누기 하시면 여기가 2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자리끼리 비교하시면 이렇게 정답이 나오네요. 지금 항상 1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느낌 오시겠지만 빠르게 몇 번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빠르게 몇 번을 한번 해보시면 뭐 되는구나. 사실은 그냥 외워서 푼다고 거의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필기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이 페이지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유형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배운 거듭 제곱근도 그런 지수도 다 숫자란 말이야. 당연히 숫자끼리는 뭐가 가능하다? 어떤 크기 비교가 가능하겠죠. 자, 그걸 한번 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잠깐 고민해 볼 시간 드릴까요? 자, 한번 1분 30초를 늘려볼 건데 그냥 제가 힌트를 좀 말로 하자면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지만 크기 비교의 가장 기본은 뭐다? 같은 모양입니다. 지금 저 ABC의 모양들이 좀 다르잖아요. 쟤를 최대한 간단히 한 다음에 뭔가 좀 어딘가는 통일이 돼야 나머지를 보고 비교할 거 아니야. 그치? 좀 최대한 좀 간단히 해보시면서 좀 어딘가 통일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통일을 되게끔 사실은 뭐 똑같아요. 항상 대소관계는 통일을 먼저 해줘야 돼. 분수끼리는 통분하고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놀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1분 30초 드렸고요. 자, 한번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소관계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뭐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자, A부터 볼까요? 자, A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A는 뭐 우리가 배운 성질 한 가지. 여기가 2니까 곱하셔가지고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네요. 더 할 게 있어 보이진 않아. 지금 당장은. 뭐 얘를 뭐 쪼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굳이 일단은 좀 킵해 볼게요.
그리고 B를 보겠습니다. 자, B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3 때 배웠던 것도 안 쓰겠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중3 때 요 자리는 중3 내용이잖아. 그리고 여기 5를요. 요 루트 안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5의 제곱으로. 근데 이제 좀 주의할 거는 그 당시에 왜 이제 제곱으로 넣었냐면 이게 제곱근이라 5를 제곱으로 넣는 거예요. 다시 왜 우리가 중3 때는 요 자리를 제곱으로 넣었냐면 제곱근이라 제곱으로 넣은 거예요. 즉 이렇게 넣어보시면 보이세요? 조금 더 통일이 된 것 같네요. 자, A랑 B 통일되었고요. 자, 마지막 C를 보자면 이번에도 이 자리는 꺼내 놓을게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얘를 여기 안으로 넣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때 주의할 건 뭐다? 이제 넣는다고 해서 어떤 친구는 중3처럼 넣는데 이번에는 세제곱근이야. 즉 여러분들이요 세제곱근은요 결과적으로 넣으실 때 세제곱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아, 쌤 왜요? 사실은 뭐 이야기하자면요 2는요 굳이 말하면 같은 말이 이거죠. 아까 누구죠? 예나였나요? 한번 설명한 적 있는 그 테크닉인데 우리가 이렇게 분리도 가능해야 되지만 가끔 이렇게 묶기도 해요. 우리가 중학생 때도 가끔 묶기도 하잖아. 루트를 씌우기도 하잖아요. 즉 씌울 줄 알아야 되는데 세제곱근은 3제곱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야. 다시 제곱근은 제곱으로 넣는 거야 원래. 그래서 이렇게 자, 요 테크닉도 여러분들 좀 많이 쓸 거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이고 그리고 2 곱하기 3은 6이 되고요. 그리고 8 곱하기 5는 40이 되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 일반적으로 여기 파트는요 대소관계 비교할 때 바깥쪽을 통일해 주는 걸 좀 선호합니다. 즉 바깥쪽 알맹이가 다 똑같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안에 있는 요 친구들끼리 비교해서 큰 게 큰 거다. 한 가지 상식입니다. 큰 게 큰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제일 큰 게 뭐? B, 그 다음이 A, 그 다음이 C다. 뭔가 이런 느낌으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설명을 뭐 드렸지만 사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숙제처럼 사실 하고 싶잖아요. 뭐 A, B, C 보면 이렇게 가만히 두고 싶지는 않잖아. 최대한 간단히 해보시며 바깥쪽을 통일되게끔 하신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알맹이끼리 비교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밑에 있는 문제 마찬가지예요. 바깥에를 오히려 더 쉬워졌죠. 바깥에를 통일하신 다음에 알맹이끼리 대신에 음수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도 뭐 아까처럼 이제 최대한 얘를 간단히 한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작은 자연수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자연수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올 게 왔죠. 당연히 이제 보통 교과서라던가 교재에서는 맨 마지막에 활용이란 게 나와요. 실생활 관련된 활용이 나오는데 자, 이번 문제는요. 특별히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나와 있다? 자, 제가 한번 필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면 활용에는요. 뭐 사람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활용은 어쩌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스타일이 있어요. 많은 활용 문제는. 물론 보기에 따라 뭐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일단 저는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냐면 이번 두 개처럼 식이 있는 활용이 있어요. 자, 식이 없다를 먼저 쓸까요, 그냥? 식이 없을 때가 있고요. 이번처럼 뭐가 있다? 식이 있는 활용이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식이 없는 거는 사실 저희가 식이 없는 것도 많이 해봤어요. 고1 때부터. 식이 없는 거는 기억나? 뭐 그림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이해를 잘해가지고 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이 없는 게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한테 이제 밥상을 차려오라고 시키거든. 식을 만들어 오라고 시키거든. 근데 식이 있는 활용은요, 어쩌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굉장히 쉬운 편이고, 자, 지금부터 식이 있는 활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지? 필기해 보세요. 자, 문제 풀다가 앞으로 활용이 나오면요, 일단 체크할 거는 식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자, 식이 있을 때는요. 첫 번째, 식을 먼저 봅니다. 위에 뭐 여러 가지 문장들이 써 있지만 식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식 안에 보통 뭐가 있다? 보통 이 식 안에 문자가 있을 거 아니야. 식이니까. 그 시간에 있는 문자들의 역할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거 체크할 때는 이제 위에 우리가 안 읽은 문장을 살짝 보고 와야 돼.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이번 문제는 K가 뭔지, T가 뭔지, P가 뭔지 얘네들을 체크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통 식이 있는 활용은 보통 마지막에 어떤 걸 요구하냐면 어떤 뭐 대입 문제로 마지막에 묻는 걸 뭐 묻는 것 대입해서 풀기 이렇게 써드릴까요? 보통 식이 있는 활용은 많은 확률로 대입해서 풀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막 되게 겁먹었는데 막상 뭐 계산은 단순한 뭐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물론 일단은 제가 좀 이제 구조화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피게 주셔가지고 앞으로 두고두고 써먹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리면서 뭐 어떤 느낌인지, 요 필기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풀어볼 시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이 팁을 좀 이용해서 한번 이 문제 풀어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진짜로. 자, 1분 30초 드릴게요. 자,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번 문제는 활용이라는 문제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식이 있는 활용입니다. 그러면 좀 다행이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도 활용이 나오긴 할 거예요. 지수에도 활용이 있고 로그에도 활용이 있고 여기 활용 되게 좋아하는 파트예요. 근데 또 같은 말 할 거야. 식이 있으면 땡큐입니다. 식을 먼저 보면 돼요. 그리고 아주 빠르게 그 시간에 들어있는 문자들의 역할만 체크하세요. P가 뭔지, T가 뭔지. 왜? 그래야지 대입을 할 거 아니야. 걔가 나면 거기 넣을 겁니다. 저는요. 그런 느낌으로. 자, 한 30초만 더 드릴게요. 조금 이게 계산이 복잡하진 않은데 조금 귀찮게 하네요.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제가 물어볼 테니까 몇 번 나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2분 드렸는데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없나요? 피해 값은 얼마일까요? 갑이 2번. 2번. 자, 다른 친구들 잘 안 나온 거야? 자, 한번 제가 그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걸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요 쭉 훑어봐. 먼저 뭐가 보인다? 가운데 식이 보이잖아. 식이 있다는 거야. 자, 이번 시험에는 식이 나오는 활용이 나오길 기도하세요. 훨씬 쉬우니까요. 자, 식이 있는 문제는 뭘 체크하라고요? 여기 있는 문자들의 역할을 좀 체크하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려면 이제 살짝 읽어보고 와야 돼. 얘네만 빠르게 체크하겠습니다. 자, P는요, 위에 읽어보시면 인구 밀도랍니다. 인구 밀도.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간단하게 위에다가. 그리고 자, K는요, 뒤에 써 있는데, 쌤, 상수가 뭐예요? 어쩌면 이제 상수라는 거는 보통 이제 문제에 큰 영향을 안 줄 때가 많아요. 혹은 이제 어떤, 굳이 말하자면, 얘는 뭐 어떤
고정된 숫자. 일단 상수라는 거는 크게 신경 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고정된 숫자처럼 저 오른쪽에 있는 2랑 같은 친구예요. 그냥 어떤 고정된 숫자다. 그냥 쓸까요? 고정된 수입니다. 뭔지 몰라도 어떤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t는요. 위에 읽어보시면 몇 년도, 뭐 땡땡 년도, 년도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자, 이제 한번 체크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묻는 걸로 바로 가세요. 더 볼 거 없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이 도시에 읽어볼게요. 이 도시의 2007년도에 인구 밀도가 이거일 때, 자, 2007. 요게 위에서 어떤 자리다? D자리고요. 인구 밀도가 이거. 얘는 뭐다? P자리입니다. 즉 지금부터 대입하란 얘기예요. P자리에 재놓고 T자리에 재놓으란 얘기예요. 넣어보겠습니다. K 곱하기 2에 16분의 자 2007 빼기 1923은요. 77 더하기 7이니까 84가 되고요. 요게 약분이 재발되라 되네요. 안되나? 4 21 4 약분이 안되네. 계산 비싼 거 없죠? 84 일단 약분이 안되네요. 요렇게가 됩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저희한테 이제 사실 이 조건은 왜 나왔냐면 K를 주고 싶어서 나온 조건이에요. 자,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K만 남길 수가 있겠죠. K는 뭐 오른쪽에 있는 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모로 나누면 되니까요. 이렇게가 되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4제곱근 2는요. 같은 말이 4분의 1제곱이고 얘네들을 더 간단히 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빼보시면 2에 마이너스 5제곱 나오네요. 2에 마이너스 5제곱 나와. 사실은 더 간단히 가능하지만 그냥 이 정도로 킵하고 넘어갈까요? 뭐 더 해도 되고요. 해볼까요 그냥. 자, 여기에 이제 32분의 1이니까 32분의 4천이 되고요. 간단히 되나? 4, 8에 32, 1000. 되네요. K값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K값 알아오십니다. 자, K 나온 기념으로 K 자리에 125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거는 2015년도에 즉 T 자리에 2019 넣었을 때 인구 밀도 P 구하란 문제예요. 한번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또 대입하는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다가 2019를 넣으면 되겠죠. 요게 P다. 자, 요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요런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가지고 활용 문제는 겁먹지 마. 그러니까 아마 이번 숙제에는 식 만드는 활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요런 느낌이니까 여러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설명드렸고 다음 장 가봐. 제가 한 문제만 좀 힌트를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한 문제만 힌트를 드릴 건데 자, 여기 이제 뭐 문제들은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91번 가볼게요. 잠깐 읽어볼 시간 드릴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기까지 읽고 오랜만에 나는 냄새 하나 없나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한번 채팅에 써보실래요? 저거 보통 저런 멘트가 나오면 우리가 했던 게 하나 있어요. 반사적으로. 뭘까요? 자, 앞으로 수학 월에서 이거 되게 많이 나올 거라 여러분들 고1 때 배웠던 내용인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이거 이름 기억하는 친구 없어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두 실근을 뭐뭐라고 하자. 그치? 그게 뭐냐면요. 근계수입니다. 자, 필기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고1 때 배우는 근과 계수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 수학원에서 아주 핫합니다. 특히 이 멘트가 이제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이 멘트는 그냥 누가 봐도 근계수 멘트야.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뭐뭐라고 할 때. 자, 여러분들은요. 고1 때 배우셨죠? 두근의 합과 곱을 뭐만 가지고도 계수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근과 계수가 관계가 있어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인데 기억나? 자, 일반적으로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 즉 이번 문제에서는 2가 되고요. 곱은요. a분의 c. 즉 이번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이번 문제는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읽기 전에 여기까지 끊고 요 냄새가 안 나면 이제 꽤나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예요. 물론 어떤 친구는 근의 공식으로 알파 베타를 구하시겠지만 고1 때부터 강조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웬만하면 근 구하는 거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정말 최후의 수단이 근을 구하는 건데 이번 문제는 근을 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 간단히 해보시면요. 아마 얘네 둘이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계산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 숙제는요. 자, 17쪽까지. 자, 유형책은 17쪽까지고요. 아까 스타트는 여러분들이 15쪽까지 이제 몇 장 안 돼요. 또 저희가 이제 오늘이 어쩌면 올해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2020년도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아마 시험 끝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놀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 드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또 어쨌든 이번 주 오늘 수업 끝나면 다음 수업이 다음 주 이 시간이야. 다음 주 화요일 일주일 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래스룸에 들어가시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전에 쉬는 시간에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라고 우리가 매번 푸는 교사용 문제 있지. 그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선생님들은 그 수업 자료를 대빵 많이 참고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요, 요거를 학기 중에 아니라 이번 방학 때부터 좀 꾸준히 풀릴까 해요. 그래서 원래라면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제본 떠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번에는 여기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파일에 있는 부분이 이번에 배운 지수 관련 내용이야. 그래서 쪽지시험 기본 문제랑 뭐 소단원 문제, 중단원 문제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이 제법 돼 보이지만 뭐 특별히 뭐 몇 문제 제외하고는 다 이 책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풀어보시면서 꼭 복습을 지수를 완벽하게 그냥 한다라는 생각으로 끝내오세요.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오늘 숙제를 올려주신 친구가 많네요. 그래서 뭐야? 다 올렸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문제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